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네요. 능력은 뛰어나다. 그러나 뭔가 사람들을 아우르기에는 좀 그릇이 조금 아쉽다. 그래도 어느 정도 왕의 기질은, 자질은 그래도 미흡하게나마 갖추고 있다. 잠룡의 그런 기질은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오늘 5월 17일 토요일이고요. 네. 대선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6월 4일쯤이라 하니까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대통령, 우리 후보들이 좀 네. 어떤 운기가 있을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가 좀 네. 어떨지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주인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제가 이제 운기적인 것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네요.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조금 리더의 자리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수를 주시긴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자기 신념도 강하고 유능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뭔가 이제 큰 리더의 자리에서는 똑똑하고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인덕의 풍량이 되냐, 우리가 삼국지로 치면은 유비처럼, 유비가 뭐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그런 인덕의 그런 덕망이 높아서, 그쵸? 그런 왕의 그런 자질에 어울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걸로 비하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는 뭔가 유비보다는 뭔가 관우에 적합하지 않나. 뭔가 능력은 뛰어나다. 그러나 뭔가 사람들을 아우르기에는 좀 그릇이 조금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왕의 기질은, 자질은 그래도 미흡하게나마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제 4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50이 넘어가면은 대통령의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자질은 충분히 잠룡의 그런 기질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사실 40대에 이 이준석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을 시기로 보거든요, 40대. 근데 요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은 그릇이 좀 넓어져서 50대에 충분히 대통령 당선에 그런 기질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때 조금 기질적인 그릇을 넓히지 못한다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큰 논란에 좀 휩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도령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오방기와 신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럼 이제 대선 득표율은 좀 네. 어느 정도 나올까요? 대선 득표율은 만약에 끝까지 레이스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지금의 최고의 아웃풋을 뽑아내지 않을까 싶고요. 최고의 아웃풋이라 치면은 한 15% 내외 정도는 되지 않을까? 10%에서 15% 잘하면 뭐 한 15% 이상까지도, 20% 내외까지도 가능한데, 글쎄요, 20%까지는 힘들 것 같고 10%에서 15% 내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당선 득표율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대선 이후에 네. 거취는 어떨지. 대선 후보의 거치는,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다음 정권에서 뭔가 그래도 이제 보수 쪽이긴 한데 어느 정도 중도 쪽에서 진보와 보수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누가 이제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뭔가 장관직에 준하는 그러한 요직을 좀 이렇게 하는 운기가 있거든요. 관운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뭔가 장관직이든 뭐든 이제 정권의 요직을 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계속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중도의 당을 확보를 한다면은 다음 정권 때는 그래도 뭔가 중도로서 뭔가 덩치를 조국 혁신당과 비슷하게 계속 이어나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대선이 어느 정도 큰 논란만 없게 진행이 되면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이준석 후보로서는 굉장히 얻어갈 것들이 많은 운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좀 색깔이 희미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에 취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만 좀 딱 깔끔하게 공약이라든가 포지션에 정립만 있다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권에 있어가지고 좌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는 굉장히 큰 운기의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대세의 흐름이 김문수 후보에게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될 사주인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덕수 대선 후보와 뭐 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잘 이렇게 해결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2번으로 나오게 됐는데 어떠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 중에 이렇게 졸졸 흐르는 계곡의 모습이 보이긴 하네요.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깊은 산 중에 이렇게 졸졸 흐르는 계곡의 모습이 보이긴 하네요. 자, 근데 자,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주의 그릇 자체는 대통령의 당선의 그런 그릇에 비하면 조금 약합니다. 약하긴 한데 지금 모든 대세의 흐름이 김문수 후보에게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떠한 아웃풋을 뽑아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이렇게 후보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이렇게 아우르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대세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운기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타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돛담배가 굉장히 큰 바람을 타고 최고 시속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그 결속력이라고 해야 되나? 배를 태우고 배를 운행하는 그런 인덕의 성망이 넓기는 하나 스펙트럼이 결속력이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사공이 많으면 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계속 뭔가 안에서 불협화음, 잡음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잡음을 어떻게 좀 잠재우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뭔가 이렇게 당선 결정에 많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차라리 나의 망신수가 많이 들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근데 요거를 좀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건 이런 게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할 거다. 라는 요걸 좀 적극적으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에 더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부족한 것들을 자꾸 감추려고 하면은 비판적인 부분들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는 인정하고 내 장점을 살린다 하면은 이번 대선에서 뭐 좋은 결과를 그래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도령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오방기와 신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럼 대선 때 좀 득표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상대 후보와 상관없이 운기적인 것만으로 봤을 때는 원래 그릇의 역량은 한 20% 내외입니다. 근데 운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뭐 35% 내외에서 40% 가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세의 그런 운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기적인 득표율로 봤을 때는 35%에서 40%까지 갈 수 있는 득표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대선 이후에 네. 좀 행보는
후보는 어떨까요? 대선 후보에 만약에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는 굉장히 큰 운기의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면은 뭐 당선이 된 대로 좋을 것이고,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뭔가 중요한 요직으로서 뭔가 이 당을 꾸려나갈 수 있는 대세의 그런 운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번 대선하고 다음 대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큼의 5년, 6년간의 운기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도 노릴 수 있는 뭔가 빌드업으로서 이번 대선을 좀 준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대선에서 너무 짧게만 보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만 본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한두 차례 정도 대선에서 계속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자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좀 주변에 이렇게 뭔가 런닝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 같은데, 좀 보수 쪽에서 뭔가 이게 단독 후보로 나온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주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왕의 사주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데, 사주에 비해서는 지금 운기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도령님, 어대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모르는데요. 그게 뭐죠? 어차피 대통령은 네. 이재명이다라는 어대이. 이제는 도령님도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네네. 이재명 지겹진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네. 뭐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주인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사주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왕의 사주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데, 뭔가 왕의 사주라기보다는 뭔가 개혁가의 사주에 더 적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사주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르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뭔가 군주의 위엄과 능력과 뭐 그런 용병술과 뭐 그런 것들을 아우러야 되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굉장히 행동대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큰 장군의 운기가 더 강하지, 이게 대통령의 그릇이라고 보기에는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뭔가 이렇게 개척자로서 내가 앞에 나가서 길을 개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런 기질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뭐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개혁가의 그런 기질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뭐 진보 보수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좀 개혁에 좀 필요한 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잘 줄달리기를 해야 되고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참 경기가 많이 어렵죠. 이런 것에 돌파구를 좀 마련하기에는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딱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르라 하면은 그래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돌파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질만으로 봤을 때는 그런 왕의 그릇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감히 주제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항상 그런 분에서 뭔가 살이 되게 강해요. 내가 행동대장이고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 편과 적 편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의 주관과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좀 주변에 사람들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살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무서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좀 왕의 그런 자질로서 내가 완화를 하느냐, 어떻게 힘을 빼느냐, 그게 더 중요한 사주가 아닐까. 잘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빨리 제거를 하거나 완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도령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모방기와 신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번 대선에서 좀 네. 득표율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득표율은 사실상 근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주에 비해서는 지금 운기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대선 후보 때도 0.7포인트로 졌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조금 운기가 좀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득표율로만 따진다면은 40%에서 45% 사이입니다. 원래라면은. 근데 이게 운기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득표율에 비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보다 오히려 좀 적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외로 다른 대선 후보들과 대세를 달리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박빙으로 치닫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대선 이후에 좀 행보는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저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겨룰 때도 요번 대통령 자리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누가 되더라도 어려운 길,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안 되는 게 다행이다 할 만큼 굉장히 이번 전 대통령 자리가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요 앞길이 누가 되든 힘든 길이었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어떻게 보면 액땜을 해줌으로써 뭔가 좋은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된다 한다면은 그래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혈입성의 그런 운기로 들어가서 오히려 더 나은 형국으로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좀 피바람이 불 것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주 자체가 행동대장의 역할, 개척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신념적인 부분에서 걸림이 있다 하면은 다 이렇게 쳐내 나가면서 굉장히 정글을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는 그런 사주거든요. 공적으로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다칠 염려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지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